황장수와 톡톡톡 원래 일요일 날 하는데요. 요즘 시제리하 수상해서 변희재 대표를 모시고 오늘 목요일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변 대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보니까 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뭐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좀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예, 일단 좀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그렇습니까? 자, 그 부분은 우리가 2부에서 집중적으로 이 킬러 공천을 논의할 때 새누리당에 의논하기로 하고요. 자, 윤상현 살생부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 돌아가는 과정이 무슨 김무성과 윤상현 두 사람이 사과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이게 참 저희가 한 몇 달 전부터 방송을 했을 때 이 농객이라는 사람들이 예측이 맞았을 때 대부분 이 사회가 안 좋은 쪽으로 예측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대표적인 경우인데 제가 몇 달 전부터 이건 완전 진흙탕 개싸움 돼가지고 이 당으로는 선거 치르기 참 어렵겠다고 예고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한번 살생부 터졌을 때 대충 김무성 대표가 뭐 사과하고 넘어갔을 때 절대 안 끝난다 그대로.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저랑 방송할 때 소장님이 녹취 같은 거 분명 해놨을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슨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 여의도 안 갈 지 오래됐어요. 정치인을 만나지도 않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데 김무성 쪽에 하는 스타일로 볼 때는 녹취를 하고 까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대충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결국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예, 찌라시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변조된 유출이 등장했으면 다음번에는 그것보다 더 강도가 높은 이 뭐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건 녹취밖에 없는 거죠. 그 녹취는 친박의 핵심의 녹취일 거다 했는데 뭐 100% 이렇게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의 본질이요, 결국은 공천 바꾸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공천을 놓고 협잡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자꾸 칼을 들이대니까 네. 이 칼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 칼을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터트릴 거야 해가지고 이른바 원래 한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자해 공갈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의 역사에 자기 당의 총선 후보를 지역구마다 여론조사해 갖고 뽑겠다고 하는, 그것도 유령당원이나 유령안심번호가 대부분인, 그것도 해괴한 예였지만은 이제는 녹취 협박을 해서 공천을 받는 이런 또 해괴한 예가 나왔어요. 이런 게 지금 세계 이 정치 역사상 있겠습니까? 일단 이제 이 녹취라 그러면은 뭐 도청이니 뭐 이런 거 제일 유명한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닙니까? 그건 다른 당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화당의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를 녹취를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지금 자당에서 같은 당에서 서로 도청을 하고 녹취를 하고, 이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건 대한민국 정치가 한창 후진적이었던 뭐 박정희 대통령 때나 뭐 이승만 대통령 그때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지금 터지는 거죠. 제가 저기 살생부 파문 터지기 한참 전에 유령당원 문제를 처음 제기했을 때 제가 사실 혼자서 만들어 놓은 이 사태가 어디로 결말이 갈 거다라는 자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료 끝에 보면 최종 순간에 친박 핵심의 녹취가 터질 것이다. 친박 핵심의 대화에 대한, 그렇게 봤는데요. 내가 그럼 왜 이렇게 봤느냐? 딱 가는 수준들이 한번 보세요. 있지도 않은 당원들을 갖다가 6개월 전부터 미리 다 몰아 넣어놓고 유령당원으로 해가 상향식 경선으로 가자다가 그 다음에 안심번호라고 해가지고 그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지역구에 다 몰아 넣어놓고 그 가짜 번호로 갖고 또 여론조사 하자다가 이제 그게 날라가면 그 다음에 놓을 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찌라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뭐 자료 빠져나가는 거 터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딱 친박이 강남에서 호텔에서 술 먹는 거 내용이 터졌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이 배제하자. 그 다음에 제가 딱 봤을 때 녹취가 임박했군 했는데 바로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녹취를 얼마나 해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녹취 방식이 아직까지 윤상현 의원 측에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었던 식당에서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통화하는 것을 원거리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녹취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전체적인 좀 상황 봤을 때. 그래서 뭐 지금 스마트폰 해킹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해킹이 맞다 그러면은 녹취가 저게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녹취를 무지하게 해놓고 제일 작은 거 하나 터뜨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스마트폰 해킹이라니까 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상대 목소리는 안 들리고 잡음이 또 갑자기 끼어드는 부분으로 봐서는 옆에서 녹취했을 거다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전화 통화를 녹취하려면 그래도 좀 가까이 있어야 녹취가 되잖아요. 윤상현 의원 같으면 지금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옆에 가서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예? 언론사에 넘겨줄 간 큰 놈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자리가 윤상현 의원 지역구 쪽에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지역구에서 저 정도 전화하고 하는데 남의 쪽 사람이 옆에 앉았을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였으면요 윤상현 의원 쪽에서 찾아냈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녹취를 했었으면은 예. 그게 아니라서 지금 스마트폰 해킹 얘기가 나온 건데 만약에 스마트폰 해킹이 아니라 그러면요 그것도 엄청 심각한 겁니다. 엄청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뿐 아니고 저 최경환 의원 그 지금 선거 뛰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는데 곳곳에 스파이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같은 당에서 하는 정치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공천이 조금 이 상향식 공천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한 시점부터 이걸 틀을 갖다가 반전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녹취 준비에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자, 녹취 전문가들 과거에 무슨 뭐 이 수사기관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녹취에 관련되는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 또 잠입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스마트폰 번호를 알아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팸을 보내서 거기에 깔아놔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통화하면 내가 들을 수 있게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백에다가 쌓아가지고 뭐 10m 20m 듣는 어떤 방법도 있잖아요. 이런 광범위한 녹취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해가지고 했을 건데 지금 뭐 택시 안에서 블랙박스니 어쩌니 하는 부분들은 이 방향을 흐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옆에 사람이 했다고는 안 봅니다. 아 옆에 사람 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더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 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새누리당 정치인은 자기 측근들 다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스파이 들어왔는지 알고. 그러니까 정치가 아무리 이 잔인한 행위라 해도 기본 금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기본 금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이 어제 뭐 김무성 대표 집에 찾아가서 뭐 사과를 했다는데 그것도 녹취 당했겠죠. 당연하죠. 분명히 녹취 당했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 만나서 협의를 하든 서로 녹취 다 할 겁니다 이제. 아니 도대체 그러면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끼리 당의 어떤 협의를 가지고 당 주요 당직자나 실세들이 이 앞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전부 호텔 사우나에 가서 빨가벗고 녹취할 겁니까? 그럼 호텔 사우나에 또 녹취 장치를 안 해놨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정당으로서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진짜 악의적인 거는 녹취한 사람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윤상의 녹취를 언론사에 넘긴 사람의 목적이 아니요 친박 세력들이 지금 공천에 개입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막고 난 다음에는 친박들이 이제 기가 죽고 공천 계획 드러나면 이제 친박이 하려는 공천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대로 한 거 그대로 존중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공천권을 다 가져서 선거 치르다가 또 요주의 친박들은 떨어뜨리려고 또 까죠 선거 치르다가 네. 또 까죠. 그러니까 이미 녹취가 하나 돼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저게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뭐 99% 아니에요? 아니 이미 저기 채널 A에서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거예요. 아니 언론이 공공성 때문에 받았다면 그 언론이 누구 지금 친박 뭐 비박 싸움에 끼어서 비박 팬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은 거 한꺼번에 다 까야지요.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입수했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그거 준 사람이 사회적인 뭐 공익을 위한 제보가 아니라 당의 순전히 공천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좋은 위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저 공천 잘 받으려고 녹취해서 폭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거는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선의의 고발자는 숨겨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렇겠죠. 미국에서도 예. 이른바 리크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기자가 이 소스 받은 사람을 밝히지 않아가지고 깜빡까지 처벌까지 봤다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영화가 적이 나왔어요. 있는데, 예. 그게 침묵의 뭐 근데 그러려면은 선의의 고발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깜빵간 미국의 여기자가 문제된 게 선의의 고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 매장이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보를 줘서 터뜨리겠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채널A 같은 경우면은요 누군가 녹취록을 가져왔겠죠.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며 어떤 신분을 갖고 있냐를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김무성 측근이다. 그래서 그 측근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져왔다면요 그걸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고하고 네, 그다음에 네. 뭐 녹취도 보고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소 상식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감춘 채 언론이 지금 이 공천을 둘러싸 가지고 거의 개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한쪽 편을 들어 가지고 저렇게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사명에 있을 수 없는 일. 옛날에 그때 언제입니까? 성한종 씨 죽기 전에 경향신문입니까? 그 녹취 서로 간에 전화로 통화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조금씩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 나가가지고 왜 조금씩 가냐? 한 방에 다 가라. 도대체 이 언론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번 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언론사라면은 일단 타인의 대화를 녹취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법 저질러서 받은 정보를 그리고 뭐 선의의 제보일 가능성은 없죠. 이미 녹취 자체가 이미 굉장히 악의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그냥 받아가지고 언론이 터뜨리고 있다. 이게 사실 이거는 정치의 깊이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채널A가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바라보고 느낀 부분은요. 지금 친박의 핵심들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살생부의 근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 정두원한테 이야기하고 정두원 김용태가 언론에 이야기를 했으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때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다고 그 다음에 공천에서 손 좀 뗀다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받아주고 자기들끼리 끝낼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당대표 입에서 청와대로부터 살생부를 받았다. 그런데 정두원 의원이 이걸 터뜨리니까 나중에 막 말을 바꿔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뭐 그래서 뭐 찌라시에서 들었다. 이거 그때 이제 이걸 진상조사위를 만들어가지고 정확히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과를 갖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마 친박 핵심부가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되게 신나서 가다가 그냥 뒤에서 칼을 그대로 맞고 지금 해롱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게임이요. 자기들한테 조금 유리해지면 헬렐레 했는데 근데 김무성 대표가 그걸 말을 한 날이 27일인데 그날 밤에 첫 그 말이 언론에 보도된 날 저녁에 윤상현 의원이 흥분한 게 녹취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한 게.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 녹취가 완성이 돼가지고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사과하고 권한을 친박한테 넘겨줬다라는 거는 넘겨주려고 넘겨준 게 아니라 친박은 이제 우리가 공천 권한을 다 받아서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라고 상향식 경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게 아니라 잠시 보관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찾아오겠다. 그래서 뭐 김태환 의원 한 명 정도 이제 그럼 뭐 친박이에요 그분? 뭐 친박이고 지난 1차 발표는 네, 김무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해가지고 뭐 다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가 왜 이렇게 쉽게 인정하나 이렇게 저도 그때 아마 트위터에 이렇게 썼는데 백기투항을 하는데 뭔가 좀 불길하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녹취가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 쪽이 알고 있었다면은 뻔히 다 보고 결국 그냥 카운터 펀치 하나를 날린 거죠. 자, 그게 1차 공천이 나온 날이 금요일 날인데 그날 금요일 날 사실 1차 공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세 건이 터졌습니다. 여론조사가 유출됐다. 그건 앞에 찌라시보다 훨씬 더 센 거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친박이 뭐 모임한 거 유승민 날린다고 말했다라는 또 보도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당에 뭐 비리 뭐로 공천에서 나가리 되는 사람 9명을 뭐 사유가 적혀 있다. 이런 게 터졌을 때 1차 공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1차 공천 발표는 비박에서 전혀 기분 나쁠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인가 김무성 대표가 그냥 이렇게 팡팡 하면서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최고위에서. 자, 그런데 화요일 날 2차 공천 발표를 한다는 날 지금 화요일 날 저녁에 땅 터졌지 않습니까? 오후에 윤상현 녹취가요. 그러니까 이틀간 보류되고 목요일 날 오늘 이제 2차 발표했는데 오늘은 현역 탈락자도 하나 없고 하나만한 공천 발표한 거예요. 쉬운 거 그냥 해가지고 뭐 경선 지역 쭉 발표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본다면 자 지금 이재호 의원이 나서서 녹취한 상대방이 누구냐를 밝혀라 하고 공세를 펴고 있잖아요. 자 김무성 대표는 그것도 뭡니까? 집에 가서 사과했다라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또 안 나타나서 사과 안 받았다 그러고 그럼 사과를 비공식적으로 받고 공식적으로 안 받고 사과를 또 비공식 공식으로 윤상현 의원은 2번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공관위가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건데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통화한 사람은 공관위원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뭐 친박의 의원이다 이 정도는 좀 알려졌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누군지를 밝혔다 그러는데 그럼 공관위는 여기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근데 영향을 받아서 컷오프를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문제가 안 되는 공천만 발표하고 지금 시간 벌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 녹취를 또 추가로 폭로할 거에 대한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공간이조차도. 이러면 이제 당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결과론적으로 녹취가 공천 방향을 완전히 지금 뒤집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조폭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영화 뭐 내부자들이나 누군가가 협박을 그것도 불법 녹취로 협박을 해가지고 공천권을 지금 휘어잡고 있다는 거 이거 정당이 아니죠. 이거. 그거 꽃뱀이나 제비족한테 걸리면요 돈을 한 번에 뜯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뜯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지금 이 친박이나 핵심이 한 사람들도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이거 윤상현이 김무성한테 사과한다고 옛날에 김무성이 사과하니까 공천권 넘겨받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윤상현이 사과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과하고 난 다음에 물밑으로는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박에서요. 자 우리 어디 공천 같은 거 이런 거 좀 잘 해주라. 그래 그거 신경 쓸게. 이번에 1차 발표에 2차 발표에서 다 뺄게 어쩌고 이러고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합의해서 서로 유리하게 비박 쪽이 유리하게 이제 공천을 좀 조율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터지면 그리고 또 터지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밀실 협의가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밀실 협의 내용도 다 녹취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친박이라고 녹취 안 하겠습니까? 지금 저쪽이 그러는데 또 친박이 터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밀실 협의도 원활하게 안 될 겁니다. 이 녹취가 무서워서. 자 그러면 당이 이 정도 됐으면 오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무슨 사과를 중재할 일이 아니라 찌라시가 발단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발단부터 결과까지를 그러니까 윤상현 녹취까지를 전부 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사실 볼 때는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윤상현 의원하고 좀 안면도 있고 윤 의원 돕는 사람들하고 좀 가까운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윤상현 의원이 지금 사과하고 어떻게 무마시키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윤상현 의원은 지금 치명타 먹었어요. 정치적으로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박들이 윤상현 의원을 하나 희생양 삼고 지금 또 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은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지금 당이 이건 조폭이 돼버렸습니다. 조폭도 좀 멋있는 이 조폭이 아니라 삼류 양아치 협잡이 양아치 됐지. 뭐 시정 잡배 수준의 조폭이 됐는데 불법 녹취 따가지고 협박해서 공천권 받고 이걸 본인이 목숨을 정치적 생명을 걸고 기자회견을 해서 살생부부터 이 문제 이 당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건 도저히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뭐 총선 불출마할 수 있지만 살생부 이 조작부터 불법 녹취에 대해서 검찰 수사 의뢰를 윤상현 의원이 직접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직접 고발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이 친박의 핵심이 양해하고 비박이 그 부분에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물밑에서 조율해서 간다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는요 왜 지금 들고 기다립니까? 빨리빨리 다 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언론사까지도 고발을 해야죠. 저렇게 하고 있다면 언론이 지금 선의의 목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정보를 받아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한 팀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당연히 언론사도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천을 위한 비밀 녹취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으니까 의도도 결국은 녹취 한 방을 터뜨려서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여론조사 유출시키고 그 다음에 녹취 터뜨려서 공천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 이 한번 보세요. 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들입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고소 고발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이건 공적인 문제입니다. 공당의 공천은 공적인 문제입니다. 인지수사 들어갈 수 있죠. 인지수사를 갖다가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 전원을 공천 보류하고 수사해서 관련되는 사람은 이 당직이나 이 공천을 박탈해야 된다. 만약에 그 결과가 공천 최종 순간까지도 안 된다면 관련된 사람 다 공천 주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윤상현 의원은 본인부터 좀 마음을 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친박 쪽에서 나온 대로 윤상현 하나 희생시키고 가자. 전 이것도 아주 잘못했다고 봐요. 그럼요. 이것도 잘못됐지만은 윤상현 의원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당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몸을 던져서 당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녹취에 과연 누가 녹취했고 그것이 어떻게 언론사에 전달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조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렵지 않죠. 자, 그 과정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새누리당의 추악한 협잡 세력들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고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저는 한둘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새누리당이 바로 설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을 잘 처리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밀실 협의도 상당히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적이에요, 적. 불법 녹취다는 사람들끼리 무슨 협의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밀실 협의도 원활하지 않으면은 2탄, 3탄, 4탄 터지는 거죠. 이게 또 이 예측이 맞을까봐 좀 참 불길한데. 저는 녹취가 한두 건이 아닐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수많은 녹취가 있을 거고 이런 녹취들이 계속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걸 수리를 하거나 수선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터트려서 한 방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면요. 아니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인데 윤상현 의원이고 최경환 의원이고 뭐 현규환 정무석이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당대표로서? 그거 다 녹취 안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나 이 청와대 관계자들은 다 녹취를 따야 돼요. 다. 누가 터뜨릴지 모르니까. 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새누리당이 잘못하다가는 빨가벗고 만나는 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서로 전화도 못 하고 그런 이메일도 못 보내요 이제 겁나서 또 터뜨릴까봐 문자 아니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문자 까고 수첩 까고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이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람 전원을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법 처리하는 방식으로 끝내서 이 6, 70년대 수준의 정치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6, 70년대는 여당의 중진이 야당의 중진을 만나서 고생한다고 용돈 주고 요정에 가서 술 먹고 뭐 이래도 그게 무슨 터지거나 녹취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가 주로 녹취를 많이 했고 그 뭐 당에서 당 사람은 녹취하고 그러진 않았죠. 대개 이제 중앙정보부가 있었죠. 이런 경우는 그 당시도 기록에도 없어요. 그 해당 당에서 서로 녹취 따고 이런 경우는 없었죠. 자,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공당이 녹취 공천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이 친박 핵심, 그리고 또 비박, 이 사람들은요 서로 물밑에서 이야기하고 물밑에서 사과하지 말고 수사를 의뢰해서 모든 일을 이참에 완벽하게 뿌리 뽑도록 하는 게 그리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의원들끼리 문제가 아니라 그 당원들이나 당직자들도 서로 다 녹취 따가지고 이제 공천 받으려면 녹취를 따야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말실수 녹취 따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이 상태로 총선에 나가서 우리 당에 투표해주세요 이거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새누리당에 공천 받은 후보들도요 사무실부터 진짜 오늘부터 마스크 쓰고 X자 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전화는 집에 들어가서 그것도 이불 덮어 쓰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당선돼도 당선 무효될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 일부러 새누리당의 녹취 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